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. 정치부 우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연휴 마지막 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.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됐습니까? 네,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연휴 직전 전날인 8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. 이 추석 직전 조사다 보니 추석 밥상에 어떤 얘기가 올라오는지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겠네요. 그 응답자의 32.6%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64.6%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지난달 초 20%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30%대를 회복한 뒤 이번 추석 연휴까지 줄곧 답보 상태를 보이는 모습입니다. 네,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지지율 이유가 있겠죠. 네, 그 답을 보여줄 만한 통계를 두 가지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. 먼저 지난주 우리나라를 덮친 태풍 흰남노에 잘 대응했느냐? 국민 절반 이상인 54%가 잘 대응했다고 답했습니다. 네. 반면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면요.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민주당과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태풍 대응처럼 잘한 것도 있고 여전한 당내 문제를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 이걸 합쳐보면 지지율은 결국 답보 상태라는 분석입니다. 결국 분위기를 바꿔야 어쨌든 지지율 상승이 될 텐데 그러면 윤 대통령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?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이 SNS에 대국민 메시지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도 신경 쓰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챙기겠다고 말했는데요. 또 연휴 기간 재해 현장과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봤던 수해 피해 주민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. 연대 정신으로 일상을 회복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걸 반추해 보면은 2년 전 총선 당시 민주당이 대승했을 때 이때도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 덕분에 대승했다는 평이 많았었습니다. 이것처럼 윤 대통령 역시 위기 극복과 연대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에 발맞춘 거겠죠. 대통령실은 오늘도 조직 개편을 했다고요? 네, 쇠술은 쇠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이 부대에 해당하는 비서진 이름을 대거 바꿨습니다. 이 정책기획수석과 기획비서관, 연설기록비서관을 각각 국정기획수석과 국정기획비서관, 국정메시지 비서관이라고 바꿨는데 모두 국정이라는 단어를 박았습니다. 여기에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기획수석 산하로 옮겼습니다. 이 정책이 정치를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면 국정이란 건 국가의 정치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. 이 국정의 시작인 기획부터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보까지 모든 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문제로 지적됐었던 홍보 파트에서 국민소통관장과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대외협력비서관과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바꾸면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빼기도 했습니다. 대통령실 개편의 핵심이 일명 윤핵관 지우기가 아니냐는 말이 있던데 맞다고 보십니까? 네, 최근 비서관급과 행정관급 등 50명 가량의 이제 대통령실 직원들이 짐을 싼 걸로 알려졌죠. 이 중에 윤핵관 추천 인사가 많았다는 평이 이제 주로 있었습니다. 그런 인사들을 내보냈다는 것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윤핵관 거리두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출신 검핵관이 대신 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윤핵관이든 신윤핵관이든 검핵관이든 좀 대통령께서 그 권력을 잘 나누어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. 한때 교체설이 나오기도 했었던 비서실의 수장이죠. 김대기 비서실장은 내일 오전 정권 출범 뒤 처음으로 전 직원 조회를 주재해서 분위기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.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대통령실과 달리 여당은 참 갈 길이 멉니다. 정진석 비대위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? 네,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비대위원 임명을 이르면 내일까지 서두르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힌 지금 상황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선관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선관위를 구성하는 게 최고위나 이를 대신할 비대위거든요. 그 빨리 비대위원 뽑고 원내대표 선관위 구성하고 원내대표 선출까지 빨리 끝마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. 왜냐하면 모레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패소하게 되면 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원내대표조차 없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최악은 막겠다는 구상입니다. 법원의 판단을 보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틀 뒤죠. 그러니까 14일에 이 전 대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맞붙지 않겠습니까? 법정에서.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?
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법원이 문제 삼은 비상 상황 인정 여부를 이번에는 당헌 당규 개정으로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. 네. 이번에는 법원이 이전 대표 측 신청을 이제 기각해 줄 거라고 보고 무사히 기각이 돼서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제 전당대회 일정까지 순탄하게 잡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. 반면에 이전 대표 측은 법원이 이전 대표의 당대표직 보장을 강조한 게 핵심이라면서 이번에도 당대표직을 제동을 걸 수 있는 비대위 추진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예, 정말 이틀 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. 지금까지 정치톡톡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